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.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새로운 내용도 좀 있고요. 그동안에 밝혔던 입장과는 다른 그런 진술들도 나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12월 한 중순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의 계획을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.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. 여기서 와이프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. 계엄 당시 이제 여사의 모종의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일단 대통령은 선은 그었다는 그런 얘기고요. 자,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정황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를 하자 22시에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. 여기서 생방송이라는 건 KBS를 얘기하는 거고요. 비상계엄 선포하는 그 방송이 확정돼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일단 두 가지 새로운 내용은 이제 왜 굳이 김건희 여사를 당시에 언급했을까?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.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. 여러 장관들이 얘기했었는데 측근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 부분입니다. 지금 이번에 이상민 이제 전 장관이 한 얘기는 아주 재미있어요. 내란 이른바 내란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. 내란 국정조사 그 특위 거기에 정언을 하는데 정언을 거부를 했죠. 예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 뉴스에 쫙 쏟아진 것은 12월 달에 경찰 특수본에서 한 조사입니다. 근데 그때 조사를 했으니까 아마 응격결에 뭐 한 답변은 아닐 거예요. 이제 주요 요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무위원들 모두 다 반대를 했다. 맞아요. 이제 네. 그게 첫 번째 뉴스로 나왔고.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몇 예. 명은 찬성했다고 했는데 예. 또 다른 발언입니다. 그래서 헌재에서 정언을 그 김용현은 그래서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누가 반대를 했을까? 뭐 최상목 등등이 반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반대를 했다. 모두 다 찬성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. 제가 그 읽어보니까 앞장서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보다는 찬성을 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뉘앙스가 아주 많은 그런 답변인 것 같고. 예. 그런데 이제 그 밤 10시에 생방송이 잡혔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그 반대한 특히 총리가 한번 재고를 요청하는데도 그 뿌리치고 그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. 그 기자회견하는 장소로 예. 내려가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겁니다. 이게 아무도 모르게 그 이 비상계엄을 추진을 해왔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국무회의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어기를 하도록 안 돼가 있어요. 심의하도록 돼가 있는데 국무회의를 그 요건을 갖추느냐 하는 여부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쟁점화는 될 것 같아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령 국무회의를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했고 그리고 그 해제 전에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예.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. 그리고 가령 국회에 통보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생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참 드라마 많이 볼 시간에 생방송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예. 그걸 굳이 문서로 통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. 그 얘기인 거죠. 그래서 다 이미 전 국민에게 공포가 된 건데 그걸 굳이 국회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이고 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. 근데 전 변호사님 봤을 때 일단 여러 장관의 입을 통해서 국무회의 뭐 절차적 실질적으로 흠결이 있었던 게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고 최상목 그렇죠. 지금 대행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당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좀 위법한 부분으로 결국 헌재도 판단하지 않을까. 총리 입장에서 이 국무회의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하는 하는 게 굉장히 무게 있게 들리는 거죠. 국무총리는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니까 이 국무회의 그 망치질도 한번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국무회의로서 우리 국무회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국무회의는 다릅니다. 그 국무회의는 이 마이크도 없고 딱 붙어 앉아서 뭐 국무회의 이렇게 참다 땅땅땅 망치 두드린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대통령 중심으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뭐 마칩시다 이러면 일어나면 끝나는 거고. 그렇죠. 그런데 우리는
전부 다 마이크가 앞에 다 있고 이게 망치질을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앞에 모니터가 다 있고 빙 둘러 앉아 있고 앞에 기자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철수를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굉장히 형식적인데 그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. 아.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헌법재판소나 이제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. 과연 이것이 국무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느냐 아니냐,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.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에 그 현장에 9분이 뭐 참석을 했다 그랬습니까? 그러면 예. 9분은 다 오라고 일일이 다 연락을 했고 9분이 11명으로 기억합니다. 예. 11분 같은 예. 다 하죠. 11분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왜 부르느냐?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 심의하기 위해서 불렀다. 이랬다면 그건 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전 예, 변호사님은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예, 보는 것이 국무회의 합리적이다. 심의를 거쳤다고 보이고 왜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. 해지할 때도 뭐 망치질을 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도 이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 국회 해제 요구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. 109명이 예. 뭐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자 그러냐 그러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해제를 하겠다. 그리고 그때 해제를 그 심의하는 국무회의도 망치질을 한 건 없어요. 예. 그냥 국무위원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회 해제 요구가 있었고 해제를 한다. 일단 이렇습니다.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예.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평온하게 아주 이 듀 프로세스를 다 거친다. 직정 절차를 다 거친다.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. 예. 이 비상계엄은 비상사태에 사실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.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었고 되게 긴박한 순간이었기 예,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.